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소득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기는 원천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소득의 의미와 그것이 원천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소득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소득은 내가 번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남이 구매해 줄 때 발생합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의 소득은 이를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발생하죠. 교수의 소득은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학생이나 다른 수요자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은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데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죠. 물론 부모로부터 소득을 얻거나 실업수당을 받아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득은 내가 소유한 생산적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원하는 수요에 의해 결정되죠. 생산적 서비스라는 말은 남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기보다 훨씬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면 이 세탁기를 개발한 기업은 그로부터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런 재화나 서비스는 남의 생산활동에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수요가 없죠. 따라서 그런 재화나 서비스로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낳는 생산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떠오르는 것이 자본입니다. 자본은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수단, 즉 장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원이죠. 공장 설비나 산업용 건물 등이 모두 자본에 속합니다. 이 이외에도 개인이 학습, 경험, 연구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지식도 자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에게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포함한 인적 자본도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적 자본에 돌아가는 소득이 다른 어떤 요소에 돌아가는 소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소득이 생산 요소로부터 발생하므로 개인의 소득은 생산 요소의 소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소유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또 소득의 크기는 개인이 소유한 생산 요소의 양과 그 가격에 의해 결정되죠. 누가 어떤 생산 요소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또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 개인이 어떤 생산 요소를 얼마나 소유하는가는 부분적으로는 기회의 문제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개인이 자신에게 취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죠. 부모로부터 우수한 지적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많은 물질적 요소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제3자가 나에게 주는 기회죠.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제3자가 나에게 준 기회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리 좋은 두뇌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좋은 두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다지 우수하지 않는 두뇌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도 지적 훈련을 열심히 하면 커다란 소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개인이 어떤 생산 요소를 얼마나 소유하게 되는가는 제3자가 나에게 준 기회와 내가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각종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도 여러 가지 기회와 복잡한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죠. 류현진 선수와 같이 매우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프로야구가 없는 나라에서 벌 수 있는 소득과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로 잡고 있는 나라에서 벌 수 있는 소득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득의 많은 부분이 운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유능한 투수가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난 유능한 투수가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실행하는 그의 선택에 의해 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 즉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자원을 사용하느냐, 자원을 어떻게 조합하고 가공하여 누구에게 파느냐 하는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자신에게 귀속되리라는 기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생산 요소와 그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재산권이 자신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열중할 것입니다. 만일 그로부터 얻는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그러한 노력을 할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죠. 고층 건물이 바깥벽을 청소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위험수당이나 생명수당을 포함한 임금도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상의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소득 격차도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고층 건물이 바깥볕을 청소하는 사람이 번 소득의 일부를 주유원에게 떼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층 건물이 바깥벽을 청소하는 사람은 그 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어긋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을 할 요인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그보다 더 낮은 임대료를 받도록 규제당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 임대자는 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생산 요소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을 그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남이 구매해 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득 활동이 줄어 경제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